안녕하십니까. 지금 수업은 문법 수업입니다. 문법 수업. 우리가 지난주에 문법 150번부터 180번까지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81번부터 211번까지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211번까지. 저번 주와 비슷하게 한 31문제 정도 풀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아직 문제를 한번 풀어보지 않은 학생은 아직 우선은 한번 풀어보고 수업을 들으십시오. 알죠? 181번부터 보겠습니다. 181번 다음 중 어휘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오늘은 왠지 어느 게 맞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지난주에 푼 문제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을 텐데 하지만 쌤이 최대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은 한 번 듣고 맞죠? 내용이 다 이해되고 머리에 다 입력된다면 참 좋겠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냥 한 번 더 정확하게 알면 되고 몰랐던 거는 혹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는 확실하게 필기해서 이번 기회에 익히는 거죠. 한번 익혔으면 웬만하면 다시 까먹지 말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점점 완성시키는 지식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문법 영역입니다. 맞죠? 다른 영역은 실력을 점점 쌓아 나가는 거지만 문법은 완성된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왠지와 왠지를 보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쌤 의대에 있지만 when은 뭡니까? when하고 when 있으면 이 when은 뭐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인지 맞죠? 왜인지가 뭐다? 줄여서 왠지가 돼요. 왠지. 이때 이 when은 이때 쓴다 했는데 이때 맞죠? 이때 쓴다. when. 이때 아니면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근데 이 when은 뭡니까? 왜 이거는 그러니까 이 when은 예를 들면 when 선물이냐, when 무엇이냐 이렇게 쓸 때 이 when입니다. 그러니까 이 when은 뭐 어떤 맞죠? 무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관형사죠. 맞죠? 관형사로서 이 왠지보다는 훨씬 더 넓은 분야에서 쓰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1번은 오늘은 왠지는 이거 뭡니까? 이거는 왜인지죠. 맞죠? 왜인지, 왠지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하게 선택했고요. 2번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거는 그러니까 쌤이 적었죠. 맞죠? 저번 주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쫓다와 쫓다는 둘 다 어떤 대상을 따르는 건데 쫓다는 뭡니까? 뭔가 추상적인 대상 맞죠? 꿈이나 희망이나 뭐 목표 이런 것을 맞죠? 추구하는 거라면 쫓는 것은 정말로 더 구체적 대상을 따라서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쫓다와 쫓다의 차이점 이것을 구분하려면은 그 쫓다와 쫓다의 목적어가 맞죠? 목적어가 어떤 대상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추상적 대상이죠. 뭔가 추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거는 쫓아가 맞습니다. 쫓다가 아니고 쫓다가 맞다. 3번 저는 오늘 청소 당번이 아니에요 하고 아니어요가 있습니다. 아니예요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분석해 보면 아니다. 이걸 분석해 보면 아니. 그러니까 우선 아니다 맞죠? 아니다의 어간 아니가 있지. 아니의 플러스 뭐냐면 요라는 어미가 붙은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것은 아니어요 라는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것이 줄여서 뭡니까? 줄이면 니와 어를 줄이면 추격된 뭐겠습니까? 아여요 요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냐면 이 아니 에요도 에요 요것도 가능합니다. 이 어미도 맞죠? 근데 아니 예요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아니다라는 이 아니라는 어간 뒤에 붙을 수 있는 거는 아니어요
줄이면 아니어요. 아니에요 됩니다. 에요도 되고 근데 예요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죠. 맞죠? 아니예요가 아니고 아니에요가 맞습니다. 4번 철수가 문제 정답을 아나 맞혔다죠. 맞죠?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는 맞히다. 그러니까 맞다의 사동형이고 맞추다는 뭐겠습니까? 뭐 어떤 두 대상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옷을 만들거나 이런 게 맞추다라고 했죠. 5번 날씨가 왜 그리 춥던지 든지도 여기 있지만 더는 뭐다? 과거의를 얘기할 때 드는 뭡니까? 둘 중에 어느 것도 상관없다고 얘기할 때. 근데 여기서 뭡니까? 날씨가 왜 그리 춥던지 이거는 과거의 날씨가 왜 그리 춥던지 온몸이 꽁꽁 얼었었다. 이때는 던지가 어울립니다. 182번은요. 다음 중 어휘의 선택이 문맥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장부의 순서대로 일렬 번호를 매겨뒀다, 매기다. 어느 겁니까? 이것도 정리하면요. 182번 1번 매기다. 매기다의 뜻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물의 값이나 등수 따위를 정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요 매기다의 뜻이 맞죠? 참고로 이 뭐의 이 매기다는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그러니까 매기다하고 뒤에 있는 거니까 비슷하고 그 모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혼돈해서 쓸 수 있지만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2번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벌써 여기저기 벌려놓은 자판이 많다. 벌려놓은 자판이 많다. 이것도 역시 음의 유사성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정리하면 벌리다는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벌리다. 어떤 두 대상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고. 벌이다는 뭡니까? 벌이다는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놓다 이런 뜻입니다.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놓다. 벌리다. 맞죠? 둘 차이를 이렇게 두 의미의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평소에 헷갈리던 어떤 말 어휘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확실하게 벌리다 이런 뜻이구나 하면 다음에는 덜 헷갈리거나 아예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매번 볼 때마다 이거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찍거나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해갖고 공부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럼 2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좌판을 벌리다 맞습니까? 틀렸죠, 맞죠? 벌이다가 맞겠죠. 좌판은. 그러니까 좌판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장 가보면 이렇게 물건 넣고 파는 그 공간을 좌판이라고 합니다. 그 도구를 알겠죠? 그럼 좌판이니까 이거는 벌이다가 맞겠죠. 3번 지천으로 있는 집 음식보다는 역시 남의 집 음식이 더 댕기는 것이다. 이건 당기는이 맞습니다. 댕기는은 방언입니다. 방언 알겠죠? 댕기다. 우리는 땡긴다 하죠. 그거는 더 방언이고요. 4번 오랫동안 가문이 겹쳤기 때문에 불길은 곧 걷잡을 수. 이것도 여기서 보니까 걷잡다는 것이 이제 겉에 받침이 디귿인지 티읕인지인데 디귿이 맞습니다. 알겠죠? 디귿.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디귿과 티읕이 발음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혼돈해서 쓰는 겁니다. 5번 찬조연설자가 단상 앞으로 나와 비싼 말들을 역강처럼 늘려 이것도 혹시 헷갈리죠. 맞죠? 이것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늘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늘이다는 그 뜻이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본디보다 더 길어지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길이와 관련된 거 말이죠. 길어지다. 알겠습니까?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 5번에 보면 연설자가 말을 엿가락처럼 늘리다. 이때니까 늘리다가 맞겠죠. 더 길게 하다는 얘기니까 맞지. 근데 나머지 이제 늘리다는 뭐냐? 늘리다는 여러분 그러니까 늘리다 자체가 뭐냐면 이거는 늘다의 뭡니까? 사동이죠. 사동. 늘다라는 이 동사의 사동입니다. 사동. 늘리다. 그러니까 이 희리기 우부추 중에서 리가 붙은 거죠. 이 늘다의 사동이고, 그러니까 이 늘다의 그러면 이 늘다는 뜻이 어떤 게 있냐? 이건 그러니까 늘다는 그러니까 뜻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선생님 우선 몇 개 보면 수, 어떤 수 혹은 시간, 아니면 힘이 늘다, 아니면 재주가 늘다, 또 뭐 있노? 살림이 늘다, 이렇게 맞죠? 늘다는 이 서술어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수나 시간이나 힘이나 재주나 살림 맞죠? 이런 것들. 아니면 또 늘리다 자체가 또 뭐냐면 뜻이 어떤 그 물체의 넓이나 부피를 커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자면 늘이다는 길이에 관련된 것이라면 늘리다는 우선은 이 늘다의 다양한 뜻이 또 있고 아니면 또 넓이나 부피입니다. 길이와 넓이, 부피는 다르죠, 맞죠? 그러니까 늘리다는 길이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우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 182번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18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무엇인가? 1. 박지원의 작품들에는 비판 정신들이 가득하다.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문제 있었지만 들이라는 것은 우선 이 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들이라는 이것의 정체는 복수의 뜻을 가진 전미사입니다. 전미사는 뭡니까? 접사죠. 그러니까 어근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하는 형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언 뒤에 들이 붙으면 그거는 파생어가 됩니다. 파생어. 알겠죠? 근데 이 들은 뭡니까? 남용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박지원의 그냥 쉽게 하면 들을 안 써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는데 들을 쓰는 것은 그거는 남용이겠죠. 함부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먼저 들을 빼고 문장 보세요. 박지원의 작품에는 비판 정신이 강하다. 이게 훨씬 더 뭐죠? 간결하고 뜻이 잘 통하지. 그러니까 들이라는 복수 정미사를 필요 없이 쓴 경우입니다. 1번 알겠죠? 2번 우리 사회의 만연한 사치 풍조를 극복한다. 이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3번 최근 학교 급식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출할 때 속자가 이을 속자에서 계속이라는 뜻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앞에 또 계속이라는 부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의미의 중복이다 이겁니다. 중복되는 의미다. 4번 토익 시험에 응시하실 분들은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십시오. 접수하다. 쌤이 지난주에 아주 맞죠? 자세하게 설명했죠. 접수하다는 뭐다? 서류를 받는 겁니다. 맞죠? 받기 때문에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십시오. 이렇게는 못 씁니다. 뭡니까? 학교에 원서를 제출하십시오. 혹은 접수시키십시오. 이렇게 맞죠? 접수시키다 혹은 제출하다. 아예 다른 말로 바꾸던가 해야겠죠. 5번 내년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거는 보이어진다. 그러니까 이라는 피동 전미사나 아니면 더 어지다. 그러니까 피동 표현을 두 개 썼죠. 그냥 보인다 하면 맞죠. 역시 또 간결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보여진다는 필요 없이 이중적 피동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183번 답은 2번입니다. 그럼 넘겨서 184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군데군데 여러분들 보면 꼭
어문규범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뭐 단어나 문장, 의문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종합하는 성격의 문제도 있습니다. 184쪽 보기는 잠글새의 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이와 동일한 구조는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잠글새를 보면 보기를 돼 있죠. 설명이 돼 있죠. 잠그다의 잠그 맞죠? 동사 잠그다의 어간 잠그 플러스 리을은 뭡니까? 관형형 어미입니다. 관형형 어미고 그 다음 쇠라는 명사가 붙다. 그러니까 동사 어간에 뒤에 관형형 어미 붙고 명사 붙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는 건 뭡니까? 183에서 찾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동사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 플러스 뒤에 또 뭐 온다? 명사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의 낱말이 단어가 형성된 걸 찾는 겁니다. 지금 왜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잠글새도 뭡니까? 하나의 단어죠, 맞죠? 그러니까 단어가 이게 형성된 겁니다. 단어. 그래서 이거 분석해 보면 1번 끌게는 여러분이니까 뭐냐면 이건 그냥 끌이라는 맞죠? 동사 어간에 플러스 개라는 뭐고 접미사가 붙으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끄는 도구, 그러니까 이 개가 뭐냐면 도구 맞죠? 도구라는 뜻을 가지고 접사죠.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지우개 맞죠? 지우개는 뭡니까? 개라는 접사 앞에 지우다, 지우다는 동사의 어간 지우가 들어가서 지우개가 됐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뭔가 끌다라는 동사의 끌이라는 어간 뒤에 개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사 어간에 전미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다르죠, 맞죠? 2번 뺄셈. 뺄셈은 빼다, 맞죠? 빼다의 빼라는 동사 어간 플러스 뭡니까?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 플러스 뭡니까? 셈이라는 명사 이렇게 해서 맞죠? 요거는 위에서 제시한 요 형태와 똑같죠? 동사 어간 관형사형 어미 명사. 그래서 이 답은 2번입니다. 맞죠? 뺄셈. 3번이나 4번 여러분들 뭐 따로 분석 안 하고 3번은 출발지, 출발 더하기 지, 그냥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바늘집도 역시 뭡니까? 바늘 더하기 집, 맞죠? 바늘과 집이라는 두 어근이 결합한 겁니다. 5번 기울기는 뭡니까? 기울기는 기울기 이거는 기울다, 맞죠? 기울다 라는 동사어간 있지. 플러스 뭡니까? 기라는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전미사죠, 맞죠? 명사가 만들어준 전미사.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준 전미사 기가 붙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파생어입니다, 맞죠? 기울기.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어 형성과 관련된 문제죠. 우리가 몇 주 전에 했던 형태소 단어 형성 그 내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분석한 거 보면서 그때 배웠던 지식을 다시 한번 복습하기 바랍니다. 185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시간 관리에 대한 글이다. 고쳐 쓰려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읽으면서 볼게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며 마음이 흔들려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이것을 기억 1번은 기억에 대해서 1번 기억은 단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안절부절하게 바뀐다. 아니죠 여러분들? 안절부절 못하기가 맞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일을 하게 되어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시간이 더 걸린다. 또한 잦은 실수를 범하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쏟아붓지에 니은 줄 거져 있죠. 2번 보세요. 니은은 맞춤법에 맞지 않으므로 쏟아붓지가 맞다. 그러니까 붓다는 받침 디귿이 아니고 시옷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2번은 맞고 답은니까 1번이죠. 그래서 나머지 보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더욱 쌓여지게 되고 쌓여지게 밑줄 그어져 있고 쌓여지게 밑에 보면 쌓이게로 바꾼다. 피동편이 잘못됐다. 이것도 있으면 그러니까 쌓이어지게 맞죠? 그러니까 이어지 이것도 이중 피동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바로 고친 게 쌓이게. 스트레스는 점점 커진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어간다. 결국 시간이 부족해서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리을 문장은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법적인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장문 맞죠? 수능 장문 문제 풀 때 보면 고쳐쓰기 문제. 이것도 사실 고쳐쓰기 문제에 속하는 건데요. 먼저 수능 장문 문제에서 고쳐쓰기 볼 때 고쳐쓰기에서 이렇게 문법적인 부분도 고쳐쓰지만 글 전체의 어떤 통일성과 관련된 그런 고쳐쓰기 항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리을 문장은 이 글 전체 혹은 이 리을 문장에 속해 있는 문단의 중심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뭡니까? 통일성을 해친다. 통일성이 게 뭐냐? 그의 어떤 전체나 아니면 문단이 주제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통일성을 해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리을 문장에 속해 있는 문단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간이 더 소요돼서 시간의 노예가 된다. 스트레스가 시간에 영향을 주는 거죠, 맞죠? 근데 리을은 뭡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단 전체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계속 보면 잠시 일정을 멈추고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보자.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져 집중력이 개선되고 심리적 여유도 얻게 될 것이다. 스스로 시간에 대해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시간의 주인임을 인식하며 풍요롭게 시간을 누리려 때 시간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는 뭔가 봐도 어색하죠, 맞죠? 이거는 조사의 사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부터라고 해야 맞죠. 자유롭다는 서술하고 어울리겠죠. 그래서 5번도 고치는 게 적절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6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저는 책임감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이걸 읽을게요. 저는 작년 교내 축제 기간에 각 학교를 방문하여 홍보 포스터를 붙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모두가 귀찮아하며 꺼려지는 일이었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귀찮아하며 꺼려지는 그러니까 모두가 귀찮아하다 모두가 꺼려지다 이 모두가는 이 주어가 뒤에 있는 두 소수에 다 걸리죠, 맞죠? 근데 모두가 귀찮아하는 거는 맞는데 모두가 꺼려지다 지금 여러분들 이것도 보면 꺼리어지다 그러니까 지금 피동표현 쓰였죠, 맞죠? 여러분들 이건 다시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꺼려지는가 보이는데 이것을 분석해보면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형태서 분석할 때는 특히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가 형태서 분석의 대상이 될 때는 요 말에서 우선 어간을 뽑아내야 됩니다. 어간은 뭐다? 이 지금 활용형의 기본형을 생각해서 기본형에서 꺼려지는 꺼리다 맞죠? 꺼리다 맞죠? 꺼리다 해서 이 다를 뺀 나머지 앞에 게 어간이다. 그러면 이제 이 어간 뒤에 뭐가 붙어서 어떤 어미가 붙어 있는가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꺼리 플러스 뭡니까? 어지 눈이지 맞죠? 어지 플러스 눈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봤을 때 이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동입니다. 꺼려지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모두가 꺼려지다. 그러니까 뭔가 모두라는 이 주어는 꺼리는 행동을 하는 거죠, 맞죠? 꺼리는 건 행동을 다 하는 게 아니죠. 모두가 꺼린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잘못된 피동표현입니다. 피동표현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쓴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기억은 불필요한 피동표현이므로 꺼리는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맞는 말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모두가 귀찮아하며 꺼리는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매년 개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 중에서 뭡니까? 앞에 했던 말하고 큰 어떤 연관성이 없죠. 주제의 어떤 통일성을 해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2번과 같이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또한 밤을 새워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밤을 새워에 또 미주가 되어 있죠. 밤을 새워에서 디귿은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므로 밤을 새서로 바꿔야겠다. 자, 여러분들 밤을 새워 밤을
세워. 세워는 뭡니까? 세우 플러스 어죠, 맞죠? 세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세우다, 세우다, 밤을 세우다라는 문장을 쓴 겁니다. 밤을 세우다. 근데 그것을 밤을 새다가 고치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우다하고 세다는 무슨 차이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세다의 뭐다? 역시 이것도 세우가 붙었으니까 사동입니까? 근데 사전차 보면 세우다가 세다의 사동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만 의미의 차이는 있어요.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필기해 보세요. 세다는 뜻이 뭐냐면 날이 밝아오는 겁니다. 날이 밝아오다. 이거 세우다는 뭐 뜻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뭡니까? 한숨도 자지 않고, 그러니까 한숨도 자지 않고 밤을 지내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세다는 그러니까 날이 밝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다 이렇게 쓰죠, 맞죠? 그리고 세우다는 밤을 세우다 해갖고 밤을 잠을 자지 않고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세요. 이 세다와 세우다의 어떤 의미 차이 봤을 때 여기 들어갈 거면 밤을 세우겠습니까? 밤을 세서겠습니까? 밤을 세우다 맞죠? 이거는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3번은 그래서 밤을 세서 바꾸는 거는 잘못됐다. 계속 볼게요. 또한 밤을 새워 숙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몸은 고됐지만은 뭡니까?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이거는 고되다 이게 맞죠? 뭔가 피곤하고 힘들다. 여기다 플러스 뭡니까? 고되다의 고대라는 어간디에 었지만 붙는 거 맞죠? 고되었지만 그리고 이 대엇은 뭡니까? 줄이면 고됐지만 고됐지만 맞죠? 고되었지만 혹은 고됐지만 이게 맞지? 여기 리을에 있는 고됐지만 이런 형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리을은 고되었지만의 준말이므로 고됐지만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5번 미음은 길입니다. 미음은 자 우선은 그 뒤에 문장 볼게요. 저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정 자신을 가꾸고 전체의 행복을 위하는 길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장 잘 보면 우선 좀 뭔가 이상하지? 근데 그 이상한 이유가 뭔지를 문법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저는이죠. 맞죠? 저는. 근데 이 문장의 소수가 뭐죠? 길입니다. 그러면 주어와 소수가 저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죠. 맞죠? 주어와 소수가 호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고칠 때 보면 저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정 자신을 가꾸고 전체 행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바꾸라고 했죠. 맞죠? 5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는 게 맞고요.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냐?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문법 중에 보면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이 있습니다. 호응. 그러니까 문장 성분 두 개가 뭐고 어우러지게 짝을 지어야 된다 이거죠. 맞죠? 자연스럽게 짝을 지어야 된다 이건데 근데 여기서 저는이라는 주어하고 길입니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서술어가 호응되는 걸로 주어에 호응되게 바꾸려면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합니다가 서술어가 돼야 뭡니까? 주어하고 서술어가 호응되는 거죠. 그래서 5번 같이 바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장이 많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어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문제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187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예입니다. 기억은 요거 1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보기 보면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 는 이것도 뭐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다 했죠. 이런 예를 찾는 겁니다. 1번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보면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형태죠. 맞죠? 주어 서술어.
보기에 있는 거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인데, 근데 지금 1번은 뭐냐면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자, 우선 이 문장이 뭔가 어색한 건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품 구매를 구입하다.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상품을 그냥 구입한다 하면 되는데 굳이 상품 구매라는 목적어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어 상품 구매를 하고 구입할 수 있다. 서술어가 호응이 안 된다. 이거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아니고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안 된다 이겁니다. 2번을 보면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뭐죠? 이 글의 특징이 주어죠, 맞죠? 그럼 특징은이 주어인데 마지막에 강하다죠, 맞죠? 강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문장이야말로 뭡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뭡니까? 특징이라는 주어하고 호응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이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안 되는 문장이다. 그러니까 이 보기에 기역에 들어갈 수 있는 예가 되겠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지 않은 문장이다. 나머지 보겠습니다. 3번 몇 틀렸습니까?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에게 여간한 기쁨이었다. 그럼 이거 뭐냐면 여간하다라는 이 단어는 뒤에 부정적인 표현하고 어울립니다. 여간한 기쁨이었다는 게 여간한 기쁨이 아니었다 해야 뭡니까? 뜻이 전달되겠죠.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 아니었다. 왜냐면 여간하다는 게 뭐냐면 어지간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만저만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간한 기쁨이 아니었다 해야 그 기쁨이 매우 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간하다라는 이 단어는 뒤에 부정적인 부정 표현과 어울린다 이거죠. 4번 새 기계는 유해물질과 연료 효율을 높여줬다.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 목적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문장의 목적어가 유해물질, 연료 효율 두 개가 목적어죠. 근데 서술은 뒤에 하나밖에 없지. 높이다. 그러니까 연료 효율은 높여줬다면 말 되지, 맞지? 근데 유해물질은 높여줬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맞지? 그래서 역시 4번 또 1번과 마찬가지로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5번은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형언하다라는 동사는 뒤에 부정표현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해야 뭡니까? 기뻤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187번 문제에서 정리하면요. 우리가 찾는 거는 2번 답입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되지 않는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1번과 4번은 뭐다? 목적어하고 서술어가 호응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3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여간하다, 형언하다 이런 어떤 용어들은 뒤에 부정표현과 어울리는데 근데 뭡니까? 긍정표현이었죠. 그래서 부정표현을 바꿔야 그 여간하다나 형언하다는 말하고 호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넘겨서 188번 보겠습니다. 1번 그에게는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당면 과제이다. 맞죠? 2번 이거는 아닌 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4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 방금 얘기했죠? 힘들게 키우는 아들 학교 소식은 부모님에게 여간한 기쁨이 아니었다. 이거 방금 얘기했지만 여간하다라는 이 말은 뒤에 부정표현이 와야 됩니다. 18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휘의 사용이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 두 팀의 공격 성공률은 50대 50으로 동점을 줬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 점수면 동점인데 성공률 이건 확률, 비율이죠, 맞죠? 확률은 동률이란 말입니다. 동률. 동점이란 말을 쓰고 동률이란 말이 더 어울린다 이거죠. 2번 그는 언제나 자신의 높은 꿈을 지향하는 이상주의였다. 여러분들 지향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 우선 지향이란 말이 좀 우리가 낯이 익지 않죠. 그리고 지향이란 말하고 발음이 비슷한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우선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선은 지향하다가 있습니다. 지향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지향하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쓰죠. 어떤
목표로 뜻이 향하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맞죠? 그게 지향하다고. 그러면 지향은 뭐냐면 지향하다. 맞죠? 이건 진짜 딱 보면 이거는 글자 한자 차이죠. 맞죠? 지향하면 뜻이 뭐냐면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해 중요한 건 뒤입니다.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해서 뭐다? 어떤 것을 하지 아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두 낱말 단어의 어떤 차이는 지향하다와 지향하다는 요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것을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하는 거죠, 맞죠? 향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건데 지향은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해보면 뜻이 상반되죠, 맞죠? 그런데 뭐고 어떤 말의 형태나 발음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2번 문장 보세요. 꿈을 이때 뭡니까? 높은 꿈을 지향이겠죠. 맞죠? 이거는 지향 아니겠지? 꿈이니까 이건 지향의 대상이겠지?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지향은 그걸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떤 나쁜 행동을 지향하다. 맞죠? 나쁜 습관을 지향하다. 이렇게 씁니다. 3번 문제 해결책에 대해 나는 친구와 서로 이거는 말이죠. 틀리다고 다르다의 차이 알지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친구와 그 비교 대상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다르다가 맞겠죠. 틀리다 뭡니까? 옳다, 맞다의 반대말, 반대말로서 반의어로서 옳지 않다는 얘기죠. 맞죠? 그다음 4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즐겁게 옛날 얘기 나눴다. 별 문제 없습니다. 5번 궂은 날씨 덕에 고자던 가족여행을 연결 수밖에 없다. 뭔가 맞는 문장 같지만 맞죠? 조금 뭔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좀 찝찝하죠. 뭐냐면 여러분들 궂은 날씨 덕에 그러니까 지금 가족여행을 연기한 이유가 궂은 날씨죠. 근데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어떤 부정적인 어떤 현상의 원인이죠. 맞죠? 부정적인 것의 원인 아닙니까? 부정적인 것에 대한 원인을 쓸 때 그 뒤에 궂은 날씨 뒤에 덕을 쓰냐?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덕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덕분에 그러니까 우선 덕은 여러분들 덕분에 주말입니다. 그럼 덕분은 뭡니까? 어떤 베풀어준 어떤 은혜나 도움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 의미, 은혜나 도움을 얘기하는 이 긍정적 의미가 있는 덕을 궂은 날씨라는 부정적인 이유 뒤에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맞습니까? 머릿속에 또 이제 탓이죠, 탓. 탓은 뭐냐면 부정적인 그렇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게 깔립니다. 부정적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얘기할 때 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하고 탓, 뭐 지향하다 이런 거 차이점. 그렇죠. 이거는 갖고 뭐 어휘적인 것뿐만 아니고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190번 문제. 기억에서 리을 중 보기에 제시된 문장과 동일한 문제점을 지닌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자, 보기 봅시다. 우선 보기에 있는 문장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겠죠. 공원 내 취사나 모닥불은 정해진 곳에서만 해야 합니다. 뭡니까? 지금 보면 취사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공원 내 취사 뭔지 알죠, 여러분들? 밥을 지어서 먹는 거. 불을 떼서 밥을 지어 먹는 게 취사인데 취사나 모닥불은 정해진 곳에서 해야 합니다. 돼 있으면 취사하고 모닥불이라는 두 개의 목적어가 맞죠. 해야 합니다는 서술하고 호응이 되는데 근데 취사는 해야 합니다. 되죠, 맞죠? 근데 모닥불은 뭡니까? 해야 합니다. 모닥불은 하다. 모닥불하고 하다는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보기에 문장이 지닌 문제점은 옆에 쓰세요.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맞죠?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되는. 그러니까 문장 더 넓게 보면 문장 성분의 호응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문장 성분의 호응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의 호응 혹은 아니면 만약 밑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이 다 문장 성분의 호응을 얘기한다면 더 좁혀서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기역부터 볼게요. 내일 우리 지방은 눈과 바람이 심하게 매우 심하게 오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눈하고 바람 두 개의 주어가 있는데 눈은 뭡니까? 바람은 부는 거죠. 근데 눈은 불다라는 서술하고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기역도 역시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기에 있는 것은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라면 기역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단지 그 차이는 있습니다. 니은 이 기계는 유해가스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해봤다. 아까 비슷한 문장이 있었지만 이것도 역시 뭡니까? 유해가스와 에너지 효율이라는 목적어가 높이다라는 서술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유해가스를 높이는 것은 뭡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기역, 니은 둘 다 문장 성분의 호응 문제를 가지고 있죠. 디귿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너의 친구를 나에게도 빨리 소개해주겠어.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아름다운이라는 꾸미는 말이 뒤에 있는 너를 꾸미는지 아니면 친구를 꾸미는지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겠습니까? 중의적 표현이죠. 중의적 표현 맞죠?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니까 이런 중의적 표현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표현을 읽거나 듣는 사람이 의미를 해석하는데 혼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중의적 표현은 중의성을 해소해야 됩니다. 하여간 디귿은 뭐다? 중의성 문제가 있다. 닐 우리가 목표한 바는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거는 뭡니까 또? 보여진다. 눈에 띄죠? 보이어지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표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귿과 리을은 문장 성분의 호응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 문제는 보기 문장인 문장 성분의 호응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장 성분의 호응에 문제가 있는 것은 기역과 니은이다. 이렇게 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1번 문제 보기 전에 우선 좀 쉬겠습니다. 190번까지 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니까 다음 주가 아니고 조금만 휴식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알겠죠?